네, 외국인의 매수 전환 소식도 들려왔던 어제입니다.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시장의 전반의 전략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김종혜 연구위원과 함께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양시장 좀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탄력을 좀 줄였습니다만 그래도 1960선대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다시 1% 이상 올랐습니다.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일단은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수가 크게 의미 없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 거래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해외 글로벌 시장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상승한 부분들을 좀 반영한 정도에 그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외국인들이 1,200억 그러니까 1,300억 가까이 이제 좀 매수를 했는데 사실 그 매수 금액을 가지고 시장 전체를 산다라는 느낌은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업종이나 종목별로 보면은 그러한 느낌들이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사실 어제 이제 좀 많이 매수한 섹터 같은 경우가 화학을 제일 좀 많이 매수했고 한 500억 정도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한 300억, 철강 쪽 한 250억 그리고 운수 창고 이쪽에 한 200억 정도 이제 매수를 했는데 보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갈 만한 이제 주도 섹터나 아니면은 주도주를 강하게 매수를 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낙폭 과대주나 아니면 실적 개선 기대주 종목별로 보면은 뭐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LG화 포스코, 현대모비스, 그리고 뭐 이마트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가지고 뭐 시장을 끌어올리기보다는 그냥 많이 빠졌고 어느 정도 이제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정도를 그냥 뭐 포트에 좀 담아줬다 이러한 느낌 정도밖에 드는 뭐 시장 흐름이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해서 시장을 끌어올린다라는 기대감은 좀 낮춰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수를 보기보다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업종이나 그 섹터 내에서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일단은 뭐 낙폭과대주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3월 달에 만약에 이제 유럽계 자금이 강하게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담을 수 있는 섹터는 역시나 이제 뭐 그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업종 섹터들부터 먼저 담아놓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주도주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낙폭과대주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했는데 역시나 어제도 이제 뭐 사실 셀트리온의 힘이었다. 그러니까 지수 왜곡 현상이 좀 상당히 심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도 셀트리온이 상승을 좀 강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에서 시총 1, 2위가 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수가 이렇게 크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좀 매수를 해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폰 부품 게임 이렇게 될 텐데 뭐 종목별로는 셀트리온이랑 KH바테 뭐 바이넥스 대부시스터즈 이런 종목들이 뭐 매수 상위에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바이오주에 대한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는 건 유효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제 바이오보다는 제약이나 헬스케어 쪽 뭐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환인제약이나 뭐 대원제약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성이나 뭐 수급도 양호하기 때문에 제약이나 헬스케어 쪽으로 오히려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3월 달에 그 뭐 시장에서는 MWC에 대한 관련주들이 어제 시장에서도 좀 움직였는데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관심은 좀 가져볼 만하다. 왜냐면은 뭐 이 앞전에 서원인텍 말씀을 드렸지만 2012년도에 그 삼성전자가 한참 잘 나갈 때 스마트폰이 잘 나갈 때보다 실적이 더 좋은데 주가가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기대치를 높일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요. 김 의원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수급 요인 좀 짚어주시죠. 네, 뭐 동일한 시각입니다. 뭐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매수한다? 저는 아직까지는 뭐 확인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굉장히 좋은 무언가 차별화된 매수의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고 있는 중국, 인도, 유럽을 뛰어넘는 한국만의 메리트가 있어야 외국인들이 그들을 버리고 한국 시장으로도 유입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정말로 대규모의 유동성이 들어와서 한국을 사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대규모 유동성이 들어와야 한국의 기조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아직 두 가지 상황 모두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국이 유럽 기업이나 인도 기업보다 매력적이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고요. 또 하나
과연 유럽의 QE가 글로벌 유동성을 2배나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과연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아직 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기조적인 매수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계자금 많이 얘기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유럽 계자금은 룩셈부르크와 영국 자금입니다. 대표적인 투기 자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자금이 지금 유럽 QE로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선물 시장부터 먼저 입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선물 시장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움직임들을 이번 주부터는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선물 시장 쪽에서 뭔가 외국인들의 입질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영국계 자금, 룩셈부르크 자금들의 움직임이 만약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단기적인 랠리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저는 외국인들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강력하게 돌아오기보다는 제한적인 유입 정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종목 장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의 외국인 매수 전환 여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시장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네이버가 크게 흔들렸어요. 4.7% 급락하면서 1월에는 79만 원 가기도 했었는데 이제 63만 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사실 4분기 실적에서 뭔가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그간 일단은 네이버가 고 PER, 그러니까 고밸류를 받았었던 이유는 이게 이제 가입자 증가가 꾸준하게 좀 이루어졌고 이게 이제 매출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계속 작용을 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막상 가입자 증가수 자체는 좀 증가를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뚜렷한 그 매출 증가를 끌어내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서 이 성장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게 이제 4분기 실적에서 조금 4분기 실적부터 발표 이후부터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새로운 수익 모델에 대한 이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그 눈높이를 좀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급 주체 그러니까 뚜렷하게 이 네이버를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받쳐주는 수급 주체가 없어졌다라는 부분들이 그간 계속 지지를 받았던 70만 원대가 좀 무너지고 아래쪽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사실 네이버가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알리바바, 바이두가 MSCI 지수 편입 때문에 포트폴리오 조정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그 뚜렷한 그 성장에 대한 그 흐름들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표를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그 월간 이용자거든요. 이용자 자체는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뚜렷하게 이제 수익을 뽑아내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이제 네이버가 주가 하락 그리고 이제 뚜렷한 수급 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급하게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한 55만 원 부분까지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네이버 라인에 대한 기대가 참 높았었는데 이제 주가를 봤을 때는 그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 의원님 시각은 어떠세요? 일단 기대했던 것보다 성과가 안 나오는 네. 게 문제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다라는 것이 문제고요.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페이스북이라든지 텐센트를 비롯한 관련된 종목군들의 동반된 흐름도 약간은 조금 둔화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상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모멘텀 중에 하나였던 나스닥 상장이 계속 먼 얘기로 들린다라는 거죠.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눈앞에 다가온 미래처럼 얘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과연 하기는 할까라는 시각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점이고요. 거기에 이제 외국인 수급까지 좀 급변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일단 네이버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성장성보다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기대치를 잔뜩 높여놓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낮아진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생길 것 같고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글로벌 흐름으로 가고 있는
국내에서만 뭐 핀테크 운운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다음 카카오보다는 라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는 라인 쪽을 네이버 쪽을 좀 더 무게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카카오보다는 역시 네이버 쪽에 투자하시는 것이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주가 하락을 즐기면서 더 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일단 긴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판단을 주셨고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우려 드러냈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유망주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 오늘 가져온 종목은 한세실업입니다. 일단은 네. 한세실업 뭐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4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좀 나왔고요. 일단 뭐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8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 마진 확대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PA 그 바이어 내에서 MS를 꾸준하게 이제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뭐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수급 상황을 보시면은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뭐 직전 고점을 한번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진과 점유율 확대 산세실업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과 종목은 김종효 연구위원 그리고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